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쭌쌤이에요. 오늘은 국어 5학년 2학기 가책에 우리가 지금 2단원 하고 있었어요. 저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해서 82쪽이고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함께 글 고치기입니다. 여러분들 82쪽부터 85쪽까지 2시간에 걸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함께 글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글을 어느 정도 잘 써놨어야지 오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1번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함께 글을 고칠 때 필요한 평가표를 만들어 봅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함께 글을 고치면 좋은 점을 말해 보세요. 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면서 글을 고치면 첫 번째, 자, 봅시다.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글 내용을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어서 좋대요. 그러겠죠? 배운 지식을 활용하니까 좀 더 정확하겠죠? 네. 두 번째, 서로의 경험을 활용해서 글 내용을 생생하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이 여러 개가 쌓인다면은 조금 더 내용이 생생해지겠죠. 음. 그 다음 또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냥 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때 어떤 점이 좋을까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마 알아차리기가 조금 쉬울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일이냐면 내가 다른 친구를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가 내 글을 고쳐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글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함께 글 고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어, 잘못 쓰거나 잘못 이해한 부분을 친구들끼리 서로 고쳐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좋은 점을 여기다가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천천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최대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준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유튜브를 멈추면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기다 말주머니에다가 표에다가 쓰면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둠에서 만든 평가 기준으로 평가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랬습니다. 음, 지금 구분이 내용, 조직, 표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뭐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내용이라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글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조직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글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처음, 가운데, 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부분을 글의 덩어리나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조직이에요. 내용과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표현이라고 하면은 문장 하나하나의 그런 표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생생하게 표현했는가 이런 예시가 있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일단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내용, 조직,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감이 안 잡혀가는 친구들은 평가 기준을 보면은 예시를 보면은 조금 감이 올 것 같아요. 내용 보니까 체험한 일을 자세히 풀었었는가라는 게 있고 글 내용이 정확한가 있습니다. 다 내용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음, 뭐 어떤 일인지 이해를 잘 할 수 있는가? 이해를 할 수 있게 글을 썼는가?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런 것들이 내용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조직은 보겠습니다. 글 내용에 따라 문단을 구분했는가 라는 게 있는데 또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글 내용에 따라 문단을 구분했는가? 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처음 가운데 끝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요. 여러분들
사실이랑 의견을 구분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이랑 의견을 구분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은 어떨까요? 체험한 일을 생생하게 표현했는가 그 다음에 알기 쉬운 표현으로 사용을 했는가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알기 쉬운 표현으로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도 표현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들 말고 조금 정확한 그런 표현 방식을 사용했는지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표현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른 여러분들 평가 결과를 나중에 쓰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잘함, 잘함, 보통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83쪽인데요. 글을 읽고 함께 고칠 때 고려할 점을 알아보세요. 자, 친구의 글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주의할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우리가 만든 평가 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말하면 좋겠대요. 자신의 의견, 친구의 글을 읽고, 자, 문제 다시 봅시다. 친구의 글을 읽고요. 친구의 글을 읽었어요. 자신의 의견을 말해줘요. 그때 주의할 점.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말하는 것도 당연히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 글을 읽고 뭐 의견을 말하는 게 꼭 평가는 아니지만 평가해준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쵸? 기분이 나쁘지 않게 말합니다. 그런 것도 주의할 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음, 그냥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어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조언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고 고쳐야 될 점을 말해주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말해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주머니에다가 잘 생각해서 써주면 될 것 같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예시일 뿐인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선생님의 하나의 예시일 뿐인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대로 거기다가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글가와 글라에 대한 의견을 읽고 글을 고칠 때 주의할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글가랑 나 두 개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가부터 볼게요.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로만 기록한 한글 자료와 한글을 활용한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있다. 우리 가족은 집 근처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서 박물관 나들길을 이용해서 박물관까지 걸어갔다. 이정표를 따라 걷다가 보니까요, 큰 박물관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나 한번 볼게요. 처음 발끝이 닿은 장소는 2층 한글이 걸어온 길 상설전시실이었다. 전시실 이름처럼 한글이 걸어온 길을 주제로 마련한 상설전시실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 주제는 새로 28줄을 만든 이로 세종 25년 한글이 그 모습을 드러내던 때를 살펴볼 수 있었고 2부 주제는 쉽게 익혀서 편히 쓰니이며 마지막으로 3부 주제는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니이다. 상설전시실의 이름이 한글의 역사를 잘 말해주는 것 같았다.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쵸? 처음에 국민 찾았다 이렇게 해서 조금 짧은 글이었고 그 다음에 처음 발끝을 닿은 장소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펼 수 있어요. 그래서 84쪽에 이런 친구들이 말한 표가 나와 있어요. 의견. 이게 왜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렇게 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이게 페이지가 달라지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봐야 돼요. 그쵸? 이 글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볼까요? 자, 민주.
일단 이거 요로 같이 봐야 돼요. 요거랑 같이 펴놓고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 경험으로는 지하철역에서 국립한글박물관까지는 걸어가는 길 주변 모습이 인상 깊었다. 글 가의 이런 부분을 덧붙이면 글이 더 생생하게 느껴질 것 같다. 자, 봅시다. 얘는 지금 지하철역에서 가는 길이 건물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지금 가에는 그런 부분은 안 나왔었나 봐요. 봅시다. 타고 걸어갔다. 이정표를 따라봤더니 눈에 들어왔다. 이 사이의 과정이 여러분들 좀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가는 길에 그런 풍경도 써줄만 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동호. 문장 중간중간에 감상을 넣어주면 글쓴이가 어떻게 느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지금은 글 가와 나와의 모두 체험에 비해 감상이 부족해 보인다. 진짜 그럴까요? 동호 말대로 감상이 부족한 점 볼게요. 감상 부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글 가보겠습니다. 감상 부분 거의 없네요. 그쵸?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갔던 거, 본 거, 이런 것만 나와 있지, 감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 한번 볼게요. 볼 수 있었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이거는 감상일 수도 있는데, 요거 빼고는 굳이 감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동호 의견도 끄덕끄덕 그럴 수 있겠구나. 정욱이, 글라에서 발끝이 닿은 장소보다는 발길이 닿은 장소가 더 자연스럽대요. 약간 표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발끝이 닿은 장소 어디 있어요? 여기 발끝이 닿은 장소라고 하는 것보다 발길이 닿은 장소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이고 덜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쵸? 선생님도 아까 읽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성민이 상설전시실이라는 낱말의 뜻이 조금 어려워 보인대요. 간단히 뜻을 설명해주면 좋겠다. 상설전시실? 낱말 뜻이 좀 어렵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설전시실이 무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상설이라는 건 항상 설치가 돼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얘는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항상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날만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에서 꾸준히 전시해 놓는 것이 상설전시실인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유원이 글 나에서 한글을 설명할 때 4학년 1학기 때 배운 훈민정음 회를 본 내용도 함께 설명하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4학년 1학기 때 훈민정음 회례본이 나왔었나 봐요. 그게 작년에 배웠던 게 생각이 났었나 봐. 한글을 설명하는 글이 어때요? 새로 21들 만드니 여러분들 훈민정음 보면은 처음에 이런 얘기 나와요. 그쵸?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문자어로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이러면서 하는 거 있어요. 그쵸?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또 자세하게. 거기 보면은 새로 28달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민주는 보자.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서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그쵸? 내 경험으로는 하는 거 보니까 그쵸? 자신의 경험을 활용했고요. 유원이는 우리가 4학년 때 배웠던 지식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어. 그쵸? 얘요. 4학년 1학기 때 배운 거. 여러분 또 뭐 여기서 지금 민주랑 유원이 말고 동호, 정욱이, 성민이 얘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느껴볼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동호 같은 경우에는 내용, 조직, 표현 중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조직인가요? 사실이랑 의견 부분을 생각해보면 지금 사실만 잔뜩 있다는 거죠? 의견 부분은 없어요. 감상이나, 그쵸? 그런 부분에서. 정우기 같은 경우에 표현인 것 같아요. 그쵸? 표현이 약간 어색한 표현이기 때문에 바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요. 여기다가 굳이 콕 쓰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굳이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대신에 주의할 점은 이제 친구들의 글을 읽고 평가를 해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글을 읽고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네요. 81쪽 6에서, 이거 지금 85쪽입니다. 지금 85쪽이고요. 81쪽 6에서 쓴 글을 친구들과 바꿔 읽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글을 읽고 평가표를 기준으로 각자 의견을 써서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고침 6에 있는 의견 카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글을 쓴 사람, 누구 글인지 의견을 쓴 사람, 자기 이름 쓰면 되겠죠? 의견, 그 글에 대한 의견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이 표처럼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표처럼 써주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써가지고 주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조금 이거를 지금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쓰는 대신에 요거를 댓글로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어디다가? 잘 들으세요. 자, 81쪽 6번이라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친구들 거를 읽어야 된단 말이죠. 81쪽 6이 이거였어요.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에 잘 드러내 글을 써봅시다. 81쪽이었어요. 아마도 준쌤이랑 계속 공부했으면은 이 부분은 온라인 클래스 이런 과제 게시판 같은 데다가 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월 며칠 건지는 이제 찾아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81쪽에 6번 했던 이 내용들은 아마 공유가 됐을 텐데, 이거를 그냥 공유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의견을, 친구들 거를 읽어주고 의견을 꼭 써야 돼요. 그쵸? 지금 이거 쓰는 건 이미 해놨어야 되는 거고요. 그쵸? 혹시라도 안 돼 있으면 써가지고 올려야겠죠. 근데 아마 대부분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안 돼 있으면 이거 지금이라도 올려주세요.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의견 카드를 써가지고 같이 나눠보면 더 좋을 거예요. 학교를 등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좋을 거고요. 만약에 이걸 사용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걸 사진을 찍어서 일일이 올려서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아까 81쪽 6번에 글을 게시판에 올리면 거기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써줄 수 있는 거죠. 댓글로 써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무슨 표현을 냈으면서 좋았을 것 같아. 내지는 이런 점은 참 좋았었던 것 같아. 처음 가운데 끝이 뭐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등등등등 이런 의견을 좀 제발 활발하게 좀 써주세요. 할 것마다 그냥 땡 해버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부디 다른 친구들의 자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글을 좀 제대로 잘 읽어보는 그런 활동이 정말 정말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듣기 말하기 중에서도 듣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읽기지만 사실은 듣기랑 더 비슷한 부분이에요. 자기 할 말만 하면 뭐 하나요? 다른 사람 말을 들어줘야지. 안 그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혼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자, 2번 보겠습니다. 1에서 친구들이 써준 의견을 참고해 자신의 글을 어떻게 고치면 될지 계획해보세요. 오늘 내용도 2시간에 걸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화질이 왜 이러죠? 일단 초점 잘 안 맞네요. 자, 서로의 글을 읽고 평가표를 기준으로 의증해서 친구에게 전달했어요. 일단 이거를 첫 시간에 해야 돼요. 그쵸? 요거를 일단 다 끝내놓은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요거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댓글 이미 80조 6번은 써놨어 올렸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자 의견을 써주는 거는 댓글로 지금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쉬세요. 시간 좀 댓글 써놓고 좀 오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글에 친구들의 의견이 달릴 거예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하면 좀 고치면 좋을지 친구들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대신에 어떤 게 내용이고 조직이고 표현인지는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친구들이 이거를 잘 모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댓글을 달 때 내가 낸 의견이 내용 부분인지 조직 부분인지 표현인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면서 이거를 얘기해주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쵸?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것까지 써주면 이게 내용 부분인지 조직 부분인지 표현 부분인지 얘기를 해주면서 댓글을 달아주면은 나중에 친구들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댓글을 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쵸? 한 명 것만 하지 마세요. 대부분 보면 위에 거 뭐 제일 위에 거 뭐 하나만 달아두든지 막 그런 식인데 글들을 쭉 읽고 다 달아주세요. 웬만하면은 나중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올린 글에는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친구는 뭘 보고 고쳐요? 그쵸? 고칠 점을 얘기를 안 해주는데 너무 잘했어요? 고칠 점이 없다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 친구들?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자기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 거 읽고 댓글 하나씩 다 달아주세요.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되니까 다 읽고 모든 그 과제를 올린 친구들의 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글도 안 올리고 아예 81.6번조차 올리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아예 공부를 안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이건 실제로 만나서 했으면은 그게 주된 활동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은 그거 공부를 안 한 거죠. 네,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글이 안 올라가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진 용량 줄여서 올리면 다 올라갑니다. 다른 데도 올리면 친구들이 보기 힘들어요. 안 봐요. 그러니까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글 올려주길 부탁합니다. 자, 4번이에요. 글고치기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81쪽 6에서 쓴 거를 고쳐보세요. 어떻게 고칠 거예요? 고치는 데가 없는데. 81쪽 6번에 가서 자기 쓴 거를 뭐 지우기도 하고 문장 교정보를 쓰기도 하면서 글자를 고치기도 하고 내용을 통째로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특별히 어디다 고쳐야 되는지 그런 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이 위에다가 어디 갔어요? 81쪽 6번 그 위에다가 그대로 한번 고쳐보고요. 너무 고칠 게 많다 그러면 이 위에다 다른 종이를 붙인다든지 포스트잇을 붙인다든지 다른 종이를 잘라 붙인다든지 해서 고쳐 쓰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올리라고는 안 했어요. 이거는 각자 한번 해보고 5번에 친구들과 함께 글그치기 활동을 하고 느낀 점 발표해 봅시다. 이 느낀 점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전부 다 해야 되긴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온라인 클래스나 원격 과제 하는 곳에 올려야 될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요거에 대한 친구들의 글에 대한 그런 의견을 화질이 왜 이러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는 거고요. 내용 조직, 표현 중에 뭔지 생각해서. 그 다음에 다 써달라고 그랬어요. 올려놓은 친구들 건 다 한 번씩 하나씩 해주세요. 그 다음 친구들이 올린 거를 바탕으로 내가 고칠 점이 뭔지 여기다가 정리해서 나의 고칠 점이 뭔지 정리해서 하고 고쳐 쓰는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평가 기준에 대한 것도 중요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친구들이랑 의견을 나눠보는 게 더 중요한 활동입니다. 평가 기준은 내용, 조직, 표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평가 기준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이 부분 82쪽 밑에 있는 표를 다시 한번 참고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강의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의 글을 잘 읽고 의견을 잘 달아주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 활동이 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2시간에 걸친 어, 영상 내용은 뭐 24분 정도 지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활동은 1시간 이상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짧지 않은
그런 보람찬 국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현장 체험 학습 계획하기인데요. 사실 현장 체험 학습을 못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2020년 올해 기준으로요. 좀 아쉬운 마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